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 1번입니다. 2022년 4월 1일 금요일 TQQQ XOXL 이틀 연속 하락, 이제 하락 시작인가요? 에 대한 질문을 제가 대응 방법은 이렇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어제 미국에서는 전날 밤부터 유가를 잡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비축유를 대방출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러면서 살짝 떨어졌지만 나스닥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패턴과 조금 반대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바로 팍팍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던 보조 지표가 하나는 어제 맞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서 이게 무조건 다 맞는다가 아니라 유가와 나스닥과 연관은 있지만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또 보조 지표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가가 내리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드니까. 하지만 이날은 그렇지 않았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지표상으로 계속 봐가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월가 관계자는 최근 유틸리티 업종 꾸준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기 사이클 후반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유틸리티 업종이 이렇게 강세를 띄어가면 결국에는 경기가 끝에 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뉴스가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중간선거가 지금 11월 달에 하게 돼 있는데요. 11월 달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초반에 이렇게 올라와 줬다가 쭉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한 10월 달이 되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쭉 올려줍니다. 그러면 우린 투자를 할 때 이렇게 4월 달까지만 투자를 하고 4월 이후로는 약간 멈춰 있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여기가 내가 다 이거를 맞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다르고 매번 다른 거를 어떻게 우리가 맞힐 만한 능력들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해지할 수 있는 상품들을 그때 가서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그 시간이 되면 또 제가 어떻게 해지를 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4월 달까지는 바라보자. 하지만 4월 12일에 CPI 발표가 있고 그 이후로 실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월 12일까지 저는 지금 50%를 매도를 했고 30%를 12일까지 매도를 할 거고 12일이 지난 후에 상황을 보고 떨어질 것 같다. 이 신호가 나오면 그때 가서 20%를 매도하지 12일 날 매도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12일 발표를 보고 내가 매도를 해도 늦지 않습니까? 꼭대기에서 항상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0%는 남겨놨다가 실적이 발표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빅스 지수가 갑자기 팍팍 튀어오른다. 이럴 때 이 20%는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12일 날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12일 상황을 보고 이때 20%는 매도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이 중간 선거 이게 지금 우리가 요 정도 와 있죠. 요 정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떨어져서 올라가고 2023년에 올라가고 2024년에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중간 선거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 2024년에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꼭 맞진 않지만 우리가 대비는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다. 그리고 CPI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려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장단기 금리차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상 염려를 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은 구매 지수가 높아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낮아진다. 낮아진다고 할 때 이 경기 침체가 한꺼번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구매력 지수들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오더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40 밑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TQQQ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TQQQ는 어제 한 4%가량, XXL은 6%, BUZ 6%, FNG 8%, 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TQQQ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정도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71불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와 주다가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지금 계속 떨어질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4월 12일까지는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뭐 계속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와 주지 않을까. 물론 오늘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방향을 틀고 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있을 때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실현 수익을 좀 하시라. 수익을 보시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또 여기서 또 사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수익이 없다고 보면은 떨어질 때마다 또 출렁출렁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항상 실현 수익을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을 챙기시고 나서 그 다음을 도모해 주시면 올라도 떨어져도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에 오르면 오른 대로 나는 매도를 할 수 있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이거를 지금까지 판 금액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사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4월 12일 전까지 4월 12일 전까지 일단은 저는 이전까지 오면은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할 필요가 없겠죠? 올라가는 점만, 올라갈 때만 매도를 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 안 팔아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여기 62불 이상, 나는 65불 이상, 이때만 팔 거야. 이때만 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정해놓은 목표에다가만 팔아야지, 떨어진다고 여기서 팔면 안 됩니다. 팔 때는. 팔 때와 살 때가 다르죠? 살 때는 나는 여기 밑으로 오면 또 살 거야. 이거고, 팔 때는 난 여기 밑으로만 팔 거야. 여기 위로만 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는 이렇게 판다. 여기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XXL도 마찬가지예요. XXL도 올라갈 때는 얘가 화끈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또 화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UZ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줬죠. 하지만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한번 해보셔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NGU도 마찬가지입니다. FNGU도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반등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라오는 지점에만 매도를 하시고 안 팔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버티셔야지 수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 매도하는 거 참 좋은 습관 아닙니다. 떨어질 때는 이 이하로 떨어지면 나는 매수할 거야 라는 생각이고 이 이상으로 가면 매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LD는 마찬가지로 QLD는 어차피 안 파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QLD는 요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64불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나 매수 조금 해볼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SSO도 보시면 SSO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59불 이하로 나는 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다 찬스가 오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제 쭉 올라가다가 좀 떨어질 때도 됐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살 때는 아니다. 만약에 뭔가 이상 신호가 와서 이 정도 구간이 온다면 그때 157불 이 정도 157불 정도 되면 그때부터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애플은 평생 들고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갑자기 아이폰을 누가 안 사기 시작한다. 이런 아이폰이 똥값에 나온다. 이러면 그때 가서 파시면 됩니다. 그때 가셔서. 그전에는 팔 일이 없어요, 애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어제 당연히 하락을 해줬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한 요 정도 선 아니면 요 정도 선에 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도 파는 거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쭉 올라왔다가 떨어졌지만 지금 크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니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고 사신다면 요전부터 이렇게 쭉 분할 매수해 가시면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갑자기 소프트웨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쓰이기 시작했다.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필요 없어졌다. 이런 시점이면 그때 가서 파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파실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경기 침체가 와도 이렇게 장기 종목들은 그냥 홀드하고 가져가시면서 돈이 생기면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 가서 조금씩 사는 게 좋지 이거를 팔아서 나는 그거를 만회할 거라고 생각보다는 장기 종목들은 쭉 가지고 가시고 단기 종목들만 사고팔고를 해가면서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종목을 손대려고 하시지 마시고 장기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이거를 열어보기도 힘들게끔 만들어 놔야지 장기 종목이지 이거를 차트를 보면서 이거 나 살까 팔까를 고민하는 순간 이거는 장기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장기 투자자야 하는 분들은 사기만 하는 거지 파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와 단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해드렸죠. 장기는 우리가 애플, 마소, 엔비디아, 그 다음에 QLD, TQQ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한번 사면 안 팔아요. 얘가 평단이 높아요. 얘가 평단이 높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쭉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고팔고를 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만듭니다. 단기 종목. TQQQ 왜 장기 단기냐고 하시지만 얘는 장기로 갖고 가고 얘는 또 단기로 갖고 갈 거예요. 그리고 SOXL 그 다음에 BUZ, FNGU 같은 것들을 하셔가지고 이 단기 종목만 이렇게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다시 여기서 사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거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장기 종목에 지금 70% 이상이 들어가 있고 단기 종목은 20에서 30%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가 버텨주기 때문에 단기를 가지고 이렇게 스윙 트레이닝을 해가면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하루짜리 데이 트레이닝이냐 이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점에 사서 두세 달을 기다립니다. 두세 달 기다려서 여기서 팔고요. 또 기다립니다. 떨어질 때를. 그럼 두세 달 동안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잡고 또 팔고 사고 이걸 반복을 해가면서 이 단기 종목으로 포모를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 보면 미치잖아요. 이게 또 떨어지면 또 반대로 또 미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단기 종목을
병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 투자자야 라고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이걸 100%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떨어지고 오르는 걸 보면 마음도 아프고 나도 투자를 해보고 싶고 나도 수익을 내보고 싶어 하신 분들은 단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20에서 30% 최대 맥시멈 30% 20% 정도만 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스윙 트레이닝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조금씩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지만 배당과 관련된 거는 다 장기에 관련된 거고 저희가 같이 하는 거는 3배 레버리지 종목들은 단기로 스윙 트레이닝만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매달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1년에 여기에 오고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여기 오고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서 4번 동안 여기서 팔고를 3, 4번만 해서 20에서 30%를 수익을 번다면 여기서 3번만 해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20% 잡고 3번만 해도 60%의 수익이 생기잖아요. 물론 복리적인 계산 빼고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뤄가는 것들을 하나 하고 장기적으로 쭉 가지고 가실 우상향 종목 우량주들을 70% 정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장기만 가지고 장기 하시고 단기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우량주를 많이 포트폴리오에 배치를 하셔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버티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